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0-6월 1314일 토요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캐나다 보스니아 vs 헤르체고비나. 이번 경기는 캐나다의 전방 압박 강도와 보스니아 후방 빌드업의 대응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캐나다는 단순히 많이 뛰는 팀이 아니라 압박 방향을 정해놓고 상대가 불편한 쪽으로 볼을 몰아넣는 구조적인 압박을 구사한다. 그래서 보스니아 수비진이 첫 패스를 편하게 연결하지 못하면 경기 초반부터 위험한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조너선 데이비드는 그런 탈취 이후 가장 빠르게 박스 안쪽으로 진입해 마무리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자원이다. 퓨캐넌은 측면에서 속도를 붙여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낼 수 있고, 유스타키오는 중원에서 압박 이후 첫 패스 선택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자원이 연결되면 캐나다는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빠르게 슈팅까지 이어가는 공격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반면 보스니아는 알라이 베고비치와 바즈락 타레비치의 측면 개인 능력을 살려야 하는데, 그들이 공을 받는 위치가 낮아지면 위협이 반감된다. 루키치 역시 박스 안에서 마무리 기회를 받아야 힘을 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전방까지 볼이 도달하지 않으면 고립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캐나다가 높은 진영에서 볼을 빼앗은 뒤 곧바로 박스 안쪽을 찌르는 전개를 가져가면 보스니아 수비는 라인 정비 전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카일 라린이라는 교체 카드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다. 캐나다는 데이비드의 기동력으로 먼저 흔들고 라린의 제공권과 박스 안 몸싸움으로 마무리 구간에 무게감을 더할 수 있다. 보스니아는 재능 있는 이선 자원들을 앞세워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압박 강도, 전환 속도, 교체 자원의 활용폭까지 감안하면 캐나다 쪽 경기 운영이 더 단단하다. 결국 이 경기는 캐나다가 상대 후방 빌드업을 계속 괴롭히고 높은 위치에서 만든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그래서 캐나다가 초반 압박으로 흐름을 잡고 이후 박스 안쪽 공략과 교체 자원의 힘까지 더해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캐나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캐나다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미국 vs 파라과이. 이번 경기는 미국의 개최국 분위기와 파라과이의 측면 수비 복귀 문제가 맞물리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최근 어매치 평가전에서 흔들린 모습이 있었지만 큰 대회에서는 골드컵 때처럼 강한 집중력과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무엇보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이고, 그중 미국은 가장 강한 관중 응원과 대회 분위기를 등에 업을 수 있는 국가다. 그래서 미국은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이선 압박과 측면 전개를 섞으면서 파라과이 풀백 뒤 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발로건은 중앙에서 수비 라인을 끌고 움직이며 박스 안 마무리 위치를 잡고, 틸만은 중앙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볼 경합 이후 공격 연결을 맡을 수 있다. 그리고 플리식은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해법이 될 수 있다. 파라과이 양쪽 풀백의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 플리식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수비 라인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컷백 타이밍이 열린다. 그 장면에서 발로건이 이어 포스트로 움직이고 틸만이 박스 외곽과 페널티 스팟 근처를 동시에 점유하면 파라과이 수비는 막힌 기준을 잡기 어려워진다. 반면 파라과이는 사나브리아와 아르세를 활용한 박스 안 공중 경합, 알미론의 빠른 전진 운반으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 전개가 길어지고 풀백 복귀가 늦어지면 미국의 전환 공격에 다시 측면 공간을 내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개최국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파라과이가 초반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면 볼 처리와 수비 위치 선정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국이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 파라과이의 측면 약점을 계속 두드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흐름이 유력하다. 결국 좌측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루트, 그리고 개최국 분위기에서 나오는 심리적 우위가 미국 승리 방향을 뒷받침한다. 파라과이가 알미론의 한 번의 전진과 사나브리아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위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상승은 미국 쪽으로 기운다. 이 경기는 플리식이 공간을 열고 발로건이 마무리 위치를 잡으며 틸만이 이선 연결을 정리하는 순간 미국의 공격 완성도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미국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0-6월 14일 일요일 카타르 vs 스위스. 이번 경기는 카타르의 전방 압박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보다 그 압박이 풀린 이후 벌어지는 중원 간격을 스위스가 얼마나 빠르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카타르는 아피프와 에드밀손 주니어를 활용해 측면에서 한 번에 전진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격 전개 이후 공을 잃었을 때 복귀 속도와 수비 위치 재정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이 한번 끊기면 1선과 2선 사이가 벌어지고 그 공간을 스위스의 중원과 전방 자원들이 계속 점령할 수 있다. 스위스는 자카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경기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무리하게 빠른 공격만 고집하지 않아도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루트가 충분하다. 특히 엠볼로가 중앙에서 카타르 센터백과 몸싸움을 가져가면 주변으로 떨어지는 볼과 세컨볼 상황에서 스위스의 이선 자원들이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오카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거나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카타르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카타르의 측면 수비가 안쪽으로 좁혀지면 외곽 전개가 열리고 반대로 측면을 막으로 벌어지면 엠볼로가 중앙에서 더 편하게 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카타르는 아피프의 개인 능력에 기대는 공격 비중이 커질수록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에드밀손 주니어가 전진한 뒤 뒷공간 관리가 늦어지면 스위스는 곧바로 좌우 전환 패스와 침투 패스로 페널티 박스 주변을 압박할 수 있다. 결국 볼 점유율을 더 오래 가져가는 쪽은 스위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점유율 우위는 곧 슈팅 숫자와 결정적인 찬스 생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타르가 버티려면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와 중원 간격을 반드시 잡아야 하지만 스위스의 패스 전개와 전방 장악을 동시에 제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스위스가 중원 점유율을 바탕으로 페널티 박스 주변 슈팅 기회를 꾸준히 만들고 엠볼로와 오카포의 움직임으로 카타르 수비를 무너뜨리는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술 구조, 점유율, 박스 근처, 찬스 생산력 모두 스위스 쪽 기대값이 더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카타르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카타르패 추천. 언더 추천. 브라질 vs 모로코.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공격진의 결정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브라질은 마테우스 쿠냐가 전방에서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고 비니시우스가 측면 1대1 구도에서 균열을 만드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브루누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 전개 방향을 잡아주면 브라질은 단순한 롱볼이 아니라 짧은 압박 이후 빠르게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모로코는 에잘 줄리와 브라임 디아스의 개인 기술로 국면을 풀어낼 수 있는 팀이지만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은 분명 부담스럽다. 그래서 브라질 공격진이 이 타이밍을 읽고 압박을 걸면 모로코는 자기 진영에서 위험한 볼 손실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브라질은 쿠냐의 연계와 비니시우스의 침투를 동시에 활용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모로코가 중원에서 버텨내며 역습 한두 번은 만들 수 있겠지만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계속 붙잡기에는 전력 차이가 크다. 또한 안첼로티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감안하면 브라질은 초반부터 무리하게 흔들기보다 상대 약점이 드러나는 지점을 정확히 찌르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질 승 추천. 언더 추천. IT vs 스코틀랜드.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보다 중원에서의 압박 대응과 세컨볼 경합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IT는 내종을 앞세워 전방에서 한 방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압박을 받는 순간 전개 방향이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 특히 피에르가 수비적인 균형을 잡아주더라도 주변 미드필더들의 볼 처리와 위치 선정이 늦어지면 스코틀랜드의 전진 압박에 계속 밀릴 수 있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채 애덤스가 전방에서 중심을 잡고 프레이저가 측면에서 속도와 크로스 선택지를 열어주는 구조가 확실하다. 그리고 맥토미니가 박스 근처까지 올라오는 장면이 반복되면 IT는 중앙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오픈 플레이뿐만 아니라 세트피스에서도 꾸준히 득점 루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IT가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마킹 전환을 늦게 가져가면 한 번의 낙하지점 싸움이 곧바로 결정적인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전환 속도, 세컨볼 경쟁력,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스코틀랜드가 경기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IT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IT패 추천. 언더 추천. 호주 vs 튀르키예.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에서 치러지는 맞대결이기 때문에 단순한 홈 이점보다 전술 구조와 선수 조합의 완성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호주는 5-4-1로 수비 숫자를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 전환이 느려지면 공격 전개가 쉽게 막힐 수 있다. 특히 이랑쿤다와 마빌 같은 빠른 측면 자원을 보유하고도 공이 전달되는 타이밍이 늦어지면 상대 수비가 이미 정렬된 상태에서 돌파를 시도해야 한다. 반면 튀르키예는 아르다, 귤러가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공을 잡는 순간 경기의 방향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아르다의 빠른 방향 전환이 들어가면 호주의 수비 블록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 반대편에서 케렌과 바르시 알페르 일마즈가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측면에서만 답을 찾는 팀이 아니라 코너킥과 세트피스에서도 파포스트 침투를 통해 직접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호주는 수비 숫자로 공간을 막으려 하겠지만 세트피스 마킹 전환과 반대편 침투 대응에서 흔들릴 경우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호주의 수비 집중력보다 튀르키예의 공격 방향 전환과 세트피스 설계가 더 크게 보이는 매치업이다. 전반에는 호주가 라인을 낮추며 버틸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튀르키예의 이선 기술과 측면 압박이 더 뚜렷하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느린 측면 전환과 세트피스 대응 부담까지 감안하면 튀르키예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호주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